국가 전산망 먹통 사태 와중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 거센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명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 메시지에 국민 삶의 보탬이 된다면 손가락질, 오해받아도 간 쓸게 다 내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예능 녹화 논란으로 비난이 거세지만 이 명절을 맞아 짬을 낸 K푸드 홍보 취지였던 만큼 비판을 감내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방 들어오기 전에 환율 1,420원인데 일단 그것부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말은 청산 유수예요. 말은 하늘에 별도 따라다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과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코스피 오르는 거? 그거 왜 오를 것 같습니까? 지금 이건 저는 솔직히 지금 코스피 오르는 것에 많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한 달 안에 거품 꺼져요. 코스피는. 왜냐하면 실물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 역대급으로 나왔다, 역대급의 수출 실적 올렸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관세가 지금 25%가 유지가 되고 있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50%, EU도 이제 50% 관세를 매겼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포스코는 생산하는 그 제철의 대부분을 수출을 합니다. 포스코 이제 수출길 막혔습니다. 현대제철도요, 생산하는 그 철강의 거의 한 70% 정도를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제 막혔어요. 그러면 현대제철만 망합니까? 아니 1차, 2차 벤더 산업 다 망하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수출은 정말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의 증거가 환율이 치솟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경제가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코스피 5천 시대 만들겠다. 혹은 경제적으로 정말 많은 약속들을 했는데 그중에 지켜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당면하게는 이 관세 협상부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간이나 쓸개를 이상한 데 가서 주지 말고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협상이 필요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렇게 좀 진지한 자세로 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고요. 좀 뭐랄까요? 방송이니까 최대한 억누르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증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 전혀 그것과 동치가 되지 않는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한복 입고 국가 재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예능 출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라면은 좀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권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비난 여론이 쇄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다 극우다라고 치부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돌아볼 능력이 있으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은 없었겠죠. 네,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홍보였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이제 국민들을 위해 예능을 출연해서 이제 본인 인기를 위해서 출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거 비판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유엔 총회 갔다 오면서 차라리 미국 들린 김에 폭스에서 하는 고들램지 방송에 나갔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라도 되겠는데 국내 시청자들이 대다수인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해가지고 본인이 원래 새로 홍보 효과를 창출한 것도 아니에요. K푸드에 대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안 나갔으면은 훨씬 더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스타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더 홍보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회비용 처리를 해버리고 사실상 본인이 나가서 K푸드를 알리는 게 아니라 K푸드의 낙수 효과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분이 유엔총회 가서도 거기서도 국가 정상들한테까지도 딴짓거리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나가서 본인이 K푸드를 홍보하기 위해 나갔다라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의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국민도 이건 완전히 어불성설로 보고 웃을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저는 이분이 자꾸 지지자들 시쳇말로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추앙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니까 본인이 뭔가 좀 월드스타가 된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탄핵 국면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그냥 유지하면서 국정만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 본인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고 되도 않는 개혁이라면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상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동조하는 모습 이런 모습 전혀 바라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좀 완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좀 제발 주제를 알고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미 관세 협상 때도 트럼프 바지가랑이 붙잡겠다고 하면서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그런 것들을 어필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때려맞고 있고 대미 수출액에 있어서도 뭐 철강이나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마어마한 지금 관세를 맞을 것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말뿐인 국정. 그러니까 말로는 뭐 실용외교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들한테 쇼타임만 가지는 그런 이재명의 사기 외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또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처럼 뭐 유엔 만찬은 또 빠지고 외국에서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예능에 나와서 케이푸드 홍보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겠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은 시비거리조차 안 된다라면서 대통령은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재난 대응과 예능 방송 출연은 별개이며 이런 시비에 유감을 표현한다라고 한 것인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니 뭐 팔자에도 없는 1인 다역하지 말고 그 하나만 제대로 하시라니까요. 관세협상 그거 지금 모든 국민들의 삶이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내수 시장이 존재하지만 우리 내수 시장만 가지고는 경제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내수 시장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출 주도형 경제는 결국은 밖에 나가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돈 한 푼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굉장히 우리 어떤 수출 외부 환경이 엄혹해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거기에 초집중을 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삐그덕거리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일본 총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게다가 지금 중국도 우리를 뭐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갈 길이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아니 대통령이 무슨 배우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뭐 여러 가지 연기를 시켰어요. 그게 아니라 국민의 삶, 먹거리를 지킬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좀 해결해라라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집중해야지. 제일 중요한 건 하지도 않으면서 미국 대통령 미국 가서 안 만나고 온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난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할지 몰라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 에이펙 때 트럼프 대통령 오는데 정상회담 안 한다고 해요. 심지어 에이펙 회의에도 안 온다고 해요. 그냥 와서 중국 시진핑이랑 만나고 바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동맹국으로부터 패싱당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 제공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든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냉장고 출연에 나가가지고 냉장고를 부탁해. 냉장고를 부탁해 나가가지고 그렇게 뭐 이재명 피자 이런 거 먹는다고 이 문제가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본질은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예능 프로 나간 거는 결국은 본인이 집권 초창기부터 좀 흔들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안간힘으로 그걸 끌어올리겠다고 본인한테 있는 피의자적인 이미지, 뭐 독재자의 이미지, 뭐 이미지가 아니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어떤 강성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내고 국민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는 의도겠지만 댓글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독재자의 이미지는 더 강해졌고요. 더 무능해졌고요. 김민석 총리 뭐 굉장히 애쓰곤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고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희똥운 소리 할 거면은 그냥 잠이나 자시라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김민석 국무총리의 말을 보면 대통령의 1인 다역은 필연적이라면서 한미 무역 협상 또 정부의 전상만 복구 지휘, 추석 인사를 동시에 소화하면서 또 예정된 방송 출연을 통해서 K푸드 세계화의 전도사 역할까지 다 소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1인 다역을 하는 게 맞죠.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로서 각 주무부처들과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맞서고 있는 지금 당면한 그런 숙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냉장고를 부탁해 사건에 앞서서 지금 화재 사건이 일어난 거 수습 똑바로 하는 거, 둘째로는 대미 통상 협상, 뭐 셋째로는 두 가지인 것 같네요.
그런 상황인데 그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미통상협상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이 대미통상협상 제대로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이걸 그냥 요즘에 너무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쭉 한번 돌이켜봤어요.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돌이켜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초반에 대통령의 당선이 되자마자 트럼프의 축하 인사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고 그 이후에 정상회담도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서 미국의 영전도 없이 의전도 없이 바짓가랑이 자꾸 붙잡은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 과정,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그 메시지들이 공개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3,500억 주겠다고 달려간 거밖에 안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3,500억 주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통화 사업 해달라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받아주고 있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꾸준히 그리고 교묘하게 지금 조정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반미 감정이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지금 너무 깡패처럼 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댓글이나 언론사에서도 지금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통상협상을 할 생각이 없는 걸 이제 알겠다. 알겠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하나 가장 중요한 측면인 지금 그 데이터 센터 화재 그거에 대한 좀 수습만 좀 제대로 해줘라. 그러니까 예컨대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탑승자들을 구조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를 인양한다거나 증거들을 수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지금은 화재를 진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데이터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복구율이 20몇 %밖에 안 되는데 데이터 복구하는데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예능 나가서 더덕 씹으면서 낄낄대지 말고 데이터 복구에 본인이 신경을 써야 되고 계속해서 중대본회의라든지 아니면은 주무부처라든지 관계부처들을 뭐 동료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대미통상협상 가장 중요하지만 안 할 거 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화재 문제, 화재 데이터 복구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차라리 집중을 좀 해달라라고 좀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다. 네, 지금 부탁해야 할 일들이 정말 산처럼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정부 조직 개편안도 좀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좀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또 SNS를 통해서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이 방영된 이후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년 지선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이 과도하게 충성 경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병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대통령 부부는 K푸드 세계화라는 국가 과제를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추석 민심이 대통령한테 후한 점수를 줬다. 장동혁 주진우의 이간질은 짜증조차 유발하지 못하고 개무시당했다. 김용민 의원 K컬처 열풍을 음식으로 확장하려는 대통령의 기획은 유효적절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뿌리 깊은 나무 보셨나요? 혹시 옛날 드라마? 그 한석규 씨가 나오는 드라마죠. 그 한석규 씨가 뿌리 깊은 나무에서 이런 대사를 칩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대사를 치는데 아마 그 대사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자, 첫 번째 K푸드 세계화라는 거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K푸드는 이미 세계화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아까 대변인은 잘 말씀하셨지만 나가서 더덕 씹는다고 세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음식이 맛있으면 그게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가장 한국적인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그리고 뭐만 하면 사실은 웬만하면 정부가 개입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돼요. 우리가 K-팝 세계화 지금 어떻게 보면은 BTS라든가 이런 뭐 블랙핑크라든가 이런 아이돌들이 지금 세계의 어떤 음악 시장을 휩쓸고 있고 우리 그 데모넌터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여기에 만약 한국 정부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했다, 이거 망합니다. 즉 관은 민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잘 하도록 냅두면 돼요. 그냥 보조만 잘 해주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민이 해야 되는 것들을 민간이 해야 되는 것들을 관이 먼저 앞장서서 뭔가 라인을 타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K푸드라는 것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 몇 번을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정말 이미 한식 파인다이닝 같은 거는 정말 비싼 돈을 주고 먹어야 될 정도로 고급화가 됐고 고급화뿐만 아니라 현지화도 정말 잘 됐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타코 아닙니까? 타코와 김치를 잘 버무린 어떤 김치 타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또 김밥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한국적인 음식들이 이미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어요. LA 한인타운 가면은요, 거기서 제일 잘 나가는 갈비집이 강호동 뭐죠? 강호동 무슨 뭐 있어요. 아무튼 되게 뭐 갈비라 양념갈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한국적인 음식들이 이미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숟가락을 얹기엔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좀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뭐 반복적으로 드리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래도 선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먼저 있고 그 다음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수라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데이터 센터 복구, 그리고 지금 우리 환율, 그리고 관세 협상입니다. 이거 지금 이 세 개 중에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이 예능 프로 나가서 하하호호 거리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그런 사람을 TV에서 보는 국민들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시청률 8점 몇 % 나왔다고 굉장히 잘 나왔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그 8.8% 중에 절반 이상은 분노하면서 봤을 거예요. 그 생각을 왜 못합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서. 네. 해보십시오. 아니 저는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예능 프로를 출연했던 네. 적이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한 7점 몇 %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출연한 분량이 보통 그 정도 나와요. 잘 나올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 8.8%가 뭐 역대급. 냉부회가 워낙 시청률이 안 나와서 그게 역대급인 거지. 다른 예능 프로 뭐 런닝맨이라든가 1박 2일 옛날에 1박 2일 21% 나왔어요. 그러니까 8.8%가 그렇게 또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의 무명 정치인 김금혁도 채널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7%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 1%만 노력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동급인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 정도 인지도가 있는 거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사실은. 맞습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통령 옹호하는 글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에 대한 역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비판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좀 내용을 좀 보고 싶어요. 그 고발 내용을 봐야 되는 것이, 애초에 그 주진우 의원이 애초에 이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의 입으로서 나와서 주진우 의원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끌려왔는데, 도대체 이 야당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 그러니까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대통령이 잃어버린 48시간 동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떤 허위 사실로 지금 고소가 됐는지 제가 그 고소장을 좀 보고 싶거든요. 표지만 자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거꾸로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국민의힘이나 장동혁 대표나 주진우 의원이 아니라 그 48시간 동안 예능이나 찍고 있었던 사람, 중대본회의를 하기도 전에 더덕 씹고 있었던 사람, 낄낄대고 있었던 사람이 먼저 1차적인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둘째로 대통령의 입이었던 강유정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금 물러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다 대고 지금 허위사실로 이걸 고소를 하고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건지, 과연 지금 검찰의 체를 통해서 뭐 중수본이라든지 국수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들의 지금 산하로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가의 칼처럼 이거를 공안처럼 휘두르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건지, 목적 자체도 그리고 혐의 자체도 지금 입증이 안 된 상황이다. 그리고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했다고 이렇게 고발당하는 거, 이게 사실 공포정치 아니냐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 역시 민주당의 고발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공포정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장동혁 의원이 지금 일반 의원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예요. 제1야당의 대표면은 국가 그 서열 순위에서도 한 8위인가 9위인가 되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한다? 그 경찰에 그걸 수사를 의뢰한다? 이거는 사실상 민주당이 똥벌을 지속적으로 계속 차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고발해봐라. 이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상식적인, 그냥 아주 지극히 일반 상식을 가지고 있는 판사라면 이건 고발거리도 안 된다라고 볼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겠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옳은 얘기 했다고 이제는 야당의 당대표까지도 고발을 하는데 일반 국민은 나는 어떻겠냐. 그런 공포감을 더 느끼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이고 야당의 대표까지도 저렇게 막무가내로 고발하고 저렇게 막 몰아붙이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떠한 방어권도 없이 저런 민주당의 어떤 저런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식 저런 공세에 감당할
그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중국 공안식 공포정치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려면 실컷 해라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그들의 고발이 쌓이면 쌓일수록 민주당을 향한 또 이재명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더 겹겹이 쌓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자가당착이고요. 나중에는 다 업보로 돌아갑니다. 네, 결국 이번 논란은 이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예능 출연 자체부터 시작해서 또 그 이후에 대응과 태도까지 우리 국민으로서 참 생각해 볼 것이 많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간과 쓸개를 내어줄 각오라는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비판을 지우지 않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는 모습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